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러스의 윤인아입니다. 홍대 상권의 권리금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홍대 점포의 평균 권리금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통계를 시작한 2008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홍대 상권은 소형 점포를 상대로 해서 상당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하지만 대기업과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유입되면서 임대료가 올랐고 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소형 점포들은 홍대 상권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개성의 소형 점포를 찾던 사람들의 발길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그 결과 공실이 늘어나면서 권리금도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요. 그런 만큼 함께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알찬 내용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할게요.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매매값과 그리고 전세가의 변동 추이 살펴드리는 부동산 시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능빈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아마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망설이지 말고 전화나 문자로 직접 상담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023772-02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에 3772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팀장님, 전국의 매매가 동향 어떻습니까? 전국의 매매가 동향은 전주에 이어서 큰 별다른 차등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 중에서 인천과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 자체는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번주와 동일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충북 지역 같은 경우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고 경북과 충남 등의 하락폭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 전체적인 지방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지방에서의 어떤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방은 좀 떨어진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중에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매우 미세하게 가격이 하락해졌는데요. 네. 특히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광주 인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보합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이죠. 중랑구와 노원구 그리고 강북구 등에서 상승폭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강북 지역의 어떤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강남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역세권 지역, 특히 뭐 영등포구라던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정작 이 강남과 서초 그리고 또한 위례신도시와 또한 미사 한강지구가 인근에 있는 광동지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소폭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세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좀 살펴주시죠. 일단은 전국 같은 경우는 전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도권 중에서 인천 지역의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경기권이라던가 이런 쪽 안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 상승폭이 점점 축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역별 편차라던가 어떤 지역의 입지 여건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대구와 경북 및 충남은 신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총입니다. 또한 세종 같은 경우는 행복도시 이전 종사자 유입으로 인해서 가격이 소폭 상승을 하면서요. 전반적으로는 지난주 대비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도권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지역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경우는 용산이 전셋값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월세 전환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서울과 중심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격 상승이 올라가고 있는 주역입니다. 아무래도 희소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다다음 달이죠. 7월 달에 개통 예정으로 인해서 이 지역 인근에 있는 관악구 같은 경우가 크게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7월 달까지는 개통할 때까지는 꾸준하게 가격 상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매매가와 그리고 전셋값의 변동을 살펴보는 부동산 시황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사연들 함께 풀어나가 보는 부동산 고민 플러스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전화나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023772-02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에 3772번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적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이거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네, 일산의 그 식사동 네, 1단지 자이 아파트 네, 33평 보고 있고요. 네, 네,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더샵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거주지만 그래도 학교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있어서 네. 실거주지만 앞으로 조금 더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인지 전문가님 답변을 좀 듣고 알겠습니다.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실거주로 일산 식사동의 1단지와 하남시 덕풍동의 더샵 아파트 이렇게 두 곳을 놓고 좀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전제가 실거주 목적이고 네. 어떠한 아이들의 학군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네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일산과 하남 굉장히 끝과 끝이잖아요, 서울에서. 네네네. 네, 근데 어느 지역이든 상관이 없으신 거고요. 네네. 일단은 투자 목적이 아닌 바로 아이들의 학군이라던가 이런 걸 보신다면 일산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네, 다시는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근데 만약에 투자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요. 저는 하남 쪽을 손을 들 거예요. 덕풍동 쪽을. 왜냐하면 식사동 같은 경우는 완성되어 있는 동네예요. 네. 아파트도 한 5년 정도 되었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이라던가 이 모든 게 다 완성이 되어 있고, 물론 일산 자체에도 어떤 개발 호재라던가 교통 호재가 있지만 식사동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네, 맞아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런 개발 호재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네.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 덕풍동 같은 경우는 지금 더샵 센트럴뷰를 말씀을 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 올 8월 달에 들어가는. 네, 맞아요. 네네. 그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은 얼마나 보셨어요? 지금 4억 4천에서 4억 5천 정도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프리미엄을 주고 사시는 거예요? 주고라도 구입을 해서 가야 되는지. 일단은 첫 번째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은 힘들지만요. 네. 좀 더 장기로 본다면 이 지역도 나쁘진 않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되는 물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시세를 본다면은 그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나고 가격 상승도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인근에 있는 뭐 풍산 아이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84제곱미터 32평형 같은 경우가 5억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물론 이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요. 지도를 크게 보신다면 나오는데 바로 이 위쪽에 보시면 미사 강변 도시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32평형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한 5억 정도 선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지 여건이라던가 교육 환경이라던가 이런 신도시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덕풍동이. 하지만 여기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자체가 5억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네.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5억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 생활하시면서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게 4억 초중반 정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 이상 5억 가까이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면 여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좀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네. 앞으로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전화 문의 주셨고요. 현재 어느 아파트인지 알려주실까요? 예, 답심리 저기 내미안요. 답진리 레미안. 네, 현재 몇 평형 분양 받으셨나요? 25평이요. 25평형 분양 받으셨고요. 향후 전망 궁금해하시네요. 전문가님, 네. 네, 말씀 나눠보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지금 분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아마 미드 카운트가 아닐까.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답심리가 레미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또 18호 한 지역에 몰려 있고 하니까. 네. 네, 일단은 지금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드 카운트 자체가 답심리 레미안 위브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을 받으셨고요. 지금 입주가 내년 2018년 네. 5월 정도 선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분양을 얼마에 받으셨죠? 4억 2천요. 4억 2천이시고요.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가격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잡심리 엠미안 위브의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4억대 후반 정도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주가 된다면 레미안 답심리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분양이 입주가 되었는데 이 지역보다 훨씬 더 신축 아파트잖아요. 입주가 된다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의 가격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 자체가 지금 4억 2,500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4억 2천. 4억 2천이요. 4억 2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세 차익은 지금 현재 이 레미안 위브가 받고 있는 시세보다는 월등히 높은 가격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네, 일단 향후 전망 상당히 밝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니까요. 분양 잘 받으신 것 같고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좀 문자 사연도 보도록 할게요. 샵에 3772번으로도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7610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에 34평형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지금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내년 봄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전문가님 지금 일단 매도는 이미 결정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이냐 내년 봄이냐를 놓고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내년 봄이든 올해 말이든 사실은 가격의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 그러면 이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어떤 그 부동산 영향이라던가 이런 걸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개발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특히 이 재건축 같은 경우 크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입지 여건 어떤 위치에 있느냐, 두 번째는 대지 지분이 얼만큼 되느냐, 세 번째는 그에 따른 무상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근데 이 잠실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입지 자체가 워낙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굉장히 훌륭한 잠실역 8호선과 2호선의 W역세권에다가 한강변 그리고 또한 이 석촌 호수까지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지 지분은 현재 지금 이 5단지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의 대지 지분이 대략적으로 23평 정도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지 지분이 높기 때문에 무상 지분율도 지금 얼마 전에 최근에 이 조합장이 이 지역 5단지의 조합장이 발표를 하기를 40평대 아파트가 무상으로 나오고 또한 4억까지도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약속이 지켜질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사례를 보신다면은 이 인근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인근에 있는 잠시 엘스라던가 리센츠 같은 경우가 현재 40평대 아파트가 한 15억 정도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 5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은 한 12억 정도 선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4억을 추가로 주든 안 주든 떠나서 현재 12억에 사셔서 들어가신다면 최소 15억 정도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냐. 지금 들어가서 10년 있다 나오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네. 하지만 내년부터 이제 이주라던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좀 더 빠르게. 그래서 빠르면은 3년에서 길면은 5년까지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평가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요. 좀 보유를 하셔가지고 좀 더 시세 차익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이나 올해 말 혹은 내년 봄까지는 큰 가격 변동 추이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좀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추가 보유하신다면 더 큰 시세 차익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하나 더 볼게요. 311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역시나 좀 재건축 관련된 문의네요. 송파구 풍납동 우성 아파트가 재건축 예정인데요. 21평형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역시나 송파구입니다. 이번에는 풍납동에 위치한 우성 아파트인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이 풍납동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가 관리 처분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내년 말까지 이주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가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 재건축 이 지역 같은 경우 가장 빠르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또 이 지역 같은 경우 대지 지분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한 10평 정도 선으로 대지 지분이 형성되어 있지만 인근의 어떤 그런 여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올림픽 공원도 바로 옆에 있고 또한 한강변이라던가 성내천 같은 경우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고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가치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잠실 본동이라던가 여기만큼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개발이 됐을 때 재개발이 되었을 때 그때 주거 만족도라던가 가격 상승은 지금보다는 또 더 뛰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좀 더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구 풍납동의 우성 아파트 향후 전망 밝게 점쳐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들의 상담 일단 여기까지 받아보고요. 저희가 매물 소개해드리는 중간중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들도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투자 가치 높은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이봉주 팀장님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 이봉주 팀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매물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주택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유형은 다세대주택이고요. 대지 면적은 17.17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0.32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평수는 한 12평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년 4월 달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시고 또 임대 수익도 바로 가능하시다라는 점. 전체 6층에 2층 매물입니다. 방 2개와 거실,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시에는 2억 7천만 원 가능하시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4천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고요. 우측에 보여주시는 매물이 1개동, 2개동으로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준공까지 다 지금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권과 임대 수요는 제가 지도로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위치를 좀 보시면 9호선 언주역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7호선 학동역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언주역까지 도보로 한 5분 정도, 또 학동역까지는 도보로 걸으시면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지하철역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 입지 여건을 좀 살펴보면 이쪽에 지나가는 도로가 언주로입니다. 언주로. 언주로에서 대로변 1개 이면도로를 들어가고요. 또 봉은사로 지나가는 대로변에서 2개 이면도로를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지적으로 위치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편의시설을 좀 살펴보시면 근처 블럭에는 YMCA라든지 길 건너에 스포월드 같은 이제 여가생활 즐길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길 건너 가시면 이쪽에 지금 논현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도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편의생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논현동 입지 여건 좀 살펴보면 특색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주역 주변에 있는 상권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언주역 주변에 지금 차병원이 위치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색 있는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좀 임차료를 좀 많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으로 포인트로 들 수가 있는데요. 차병원에 의료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한 상권들이 좀 발달이 되어 있고요. 또 논현동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시면 이쪽에 이제 보드샵 거리들이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보드라든지 웨이크보드 사시는 분들이 다 이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입을 하시는 부분, 또 힐탑 호텔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 힐탑 호텔 안에 있는 클럽하우스도 굉장히 유명한 클럽이다 보니까 이쪽에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블럭이다라는 점을 또 포인트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즘에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쪽 길 건너편에 이제 이디야 커피가 이제 사옥을 새로 지으면서 또 많이 이슈가 되었던 지역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쪽이 현재 위쪽으로는 신사동이에요. 신사동이고 밑에 쪽으로는 역삼동, 논현동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배우 수요들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이제 풀옵션 수요라든지 이런 렌트 사업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본 매물지 주변에 이제 여기 아크로이스 아파트가 하나 보이실 텐데, 이 아크로이스가 이제 예전에 경복 아파트였습니다. 경복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주변에 동부센트빌이라든지 안쪽에 있는 두산이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 매매가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됐는데, 제가 항상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변의 아파트 가격, 임대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다세대 지역을 좀 선점을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전세 금액이라든지 임대 금액을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다세대 수요로 많이 넘어오시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파트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다세대 수익형 부동산 금액도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임대 수요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근처에 직장인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직장인 수요분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권에서 근무하시는 상권 활성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임차인 수요들도 굉장히 많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에 블럭 아래 논현 종합시장이 재건축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이쪽에 알게 모르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투자자들이 몰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 테헤란로라든지 스타트업 업체들이 많이 증가되는 현실, 또 영동대로 통합개발이라든지 국제기뢰 복합지구도 같은 개발 호재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부 구조 특징 살펴보면 전용 면적은 40.32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2평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후 16년 4월 달에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임대차 맞추시고 실거주하실 분들은 바로 실거주하셔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6층에 2층 매물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방 2개와 거실,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 전부 다 3베이 구조인데 이게 전부 다 전세대가 이제 남향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채광이라든지 환기 부분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개동 42개 세대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이쪽 블럭에 현재 단지형으로 지어져 있는 다세대들이 하나도 없다. 유일하게 단지형 다세대로 지어져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은 내부 인덕션, 에어컨 이런 여러 가지 빌트인적으로 풀 빌트인 되어 있고요. 내부 아까 처음에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외부는 대리석으로 좀 마감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강점 및 양점 살펴보면 아무래도 강남 중심 업무 지역이 있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우 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첫 번째 포인트로 둘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상권 활성화 지역. 고액의 임대료를 내실 수 있는 그런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런 부분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바로 떼어봐서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다 모든 부분 행정사항도 완료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단점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블럭이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블럭 자체가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차적인 편의생활시설, 뭐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마트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생활 편의시설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을 좀 유의사항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시는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120만 원 정도 가능하고 대출은 한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전세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 월세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논현동 투룸 다세주택 지금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매물 갈무리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강동구 고덕동 2단지요. 네, 지금 재건축 중인데 그거 지금 24평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네, 지금 철거 중이거든요. 네. 그거를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지금 앞으로 전망 좀 궁금하고요. 네, 한 가지는 우남역 위례신도시 네. 우남역 KCC 오피스텔이요. 네, 우남역 위례신도시 어떤 오피스텔이요? KCC요. 네, KCC 오피스텔. 네, 네, 투룸인데 네, 그거 지금 계약해 놓은 상태고 그것도 건축 중이거든요, 지금요. 네. 그거 전망하고 좀 두 가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강동구 고덕동의 주공 2단지 향후 전망 질문 주셨는데요.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고덕주공 2단지 지금 철거가 들어갔고요. 네. 네, 지금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죠? 아니,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이요? 네. 여기 실거주를 하실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건 그 아니시고요. 노후대 쪽으로. 네. 지금 현재는요, 네. 이 강동구 자체가 매매가라던가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인근에 있는 이 미사지구 있죠. 네. 미사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갑자기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매매든 전세든 일시적으로 풀리다 보니까, 한 번에 풀리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미사지구 옆에 있는 이 일대 그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매도 타임이라든가 향후 전망 앞으로 한 3년 정도 있다가는 괜찮아요. 이 지역도 새로운 아파트라든가 또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암울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요. 좀 더 기다리시고 입주 때까지 꾸준하게 신경 쓰지 말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은 일시적인 영향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갖고 계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우남 KCC 말씀을 하셨죠. 네. 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투룸이고요. 지금 위례신도시의 이제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아파트, 그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일단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혹시 그 누가 프리미엄 주겠다고 팔라는 소리가 있었나요, 혹시? 아직 그런 건 아직 없어요. 아직 그 얘기는 없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고덕주공과는 다르게 빠르게 매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수자가 생겼을 때.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일단은 이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상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이 중앙 쪽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상권과 거리가 멀고요. 또한 위례 신도시가 앞으로 남아있는 개발 호재라고 하는 것은 위례 신사선과 위례 트램이 있죠. 네. 근데 지금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 지역으로 가고요. 트램 같은 경우는
여기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는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근데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입지역권인데 그 입지역권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역세권에 위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역세권으로 되지도 않거니와 어떤 공급, 특히 이제 투룸 같은 경우는 이제 방 2개짜리 신혼 부부라던가 1인 가구들이 주로 거주를 하시는데 그분들과 직장도 그렇게 가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소 밝지 않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매수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좀 파시면은 어떤 투자에 어떤 좀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건의 상담 모두 다 진행해 봤고요. 샵의 3772번으로도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신데요. 4262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볼게요. 노량진역 인근 쌍용 예가 아파트 매수해도 될까요? 월세를 받으면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목적이 실거주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현재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요. 향후 아마 시세 차익도 좀 실현해 네. 보고 싶으신 욕심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무래도.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의적 괜찮다고 생각을 네. 해요. 특히 만약에 이분께서 소액 투자로 전세로 활용해서 하셔도 괜찮은 지역이고요. 왜냐하면은 매매가가 한 25평형 기준으로 해서 4억 7천만 원 정도인데 전세가 한 4억 정도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천만 원으로 충분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이 인근 지역 같은 경우가 노량진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됐을 경우에 이주 수요라던가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 노량진은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원룸이라던가 고시촌 그다음에 이제 학원가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지역의 주택들이 상향 여가가 되면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이 노량진 역과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운데요. 노량진 역으로 도보권으로 갔을 때 대략적으로는 대충 한 400m 정도밖에 거리가 넓지 않기 때문에요. 초역세권에 위치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여건도 좋고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또한 이 동네의 어떤 상향 여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월세도 지금 현재 25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억 5천에 한 80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좀 더 높이시면은 투자 가치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투자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량진역 인근 쌍용 예가 아파트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4148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함께 보시죠. 화양동 31-20번지 단독주택을 매수했는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매수 전에 연락 주셨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화양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라고 하셨고요. 지번까지 자세히 보내주셨거든요. 네, 지도 찾아보셨나요? 네, 지금 네. 지도를 찾았고요. 일단 화양동 자체가 굉장히 대학 상권 중에 탑 10 안에 들어가는 건대 상권이 바로 인근에 위치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여기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해요. 첫 번째, 이 7호선과 2호선의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강남과의 진입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노후 주택가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노후 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단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수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텐데 일단 지역적으로 보시면은 위치가 말씀하신 지역 자체가 지금 단독 개발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보시면은 이 큰 대로변과는 거리가 상당히 위치해 있는 이면도로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독 개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차피 매수를 하셨으니까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단독으로 해서 재건축을 하실 경우에는 일단 허가 자체가 잘 나오지가 않고요. 또한 어떤 교통이라던가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어요. 공사 차량의 진입로라던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신청만 하면은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서울시에서는 많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도 받으면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또한 리모델링이라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이 점을 이용하셔서 활용을 하시면은 현재 가치의 어떤 투자 가치도 더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 전문가 의견은 투자 시 참고사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가치 높은 부동산 매물 소개해드리는 매물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봉주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매물은 차후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재개발 매물입니다. 노량진 뉴타운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 뉴타운 6구역입니다. 건물 이용은 현재 5세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39.9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한 12평형 정도 되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면적이 59.13이기 때문에 한 19평형 정도의 건축 면적을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 단계는 현재 관리 처분 계획 준비 중에 있고요. 시공사는 지금 GS건설과 SK건설이 컨소시엄으로 같이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지금 현재 임대가 맞춰져 있는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실투자 금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노량진 입주권은 제가 이제 지도로 같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입지 여건은 노량진역, 지금 1호선과 또 9호선 노량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환승 통로가 예전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환승 통로가 개통이 되면서 또 이동하시기가 굉장히 편해졌다고들 하고 계시고요. 또 주변에 도로망을 좀 살펴보면 올림픽대로가 바로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의도권 진출입이라든지 강남권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지금 갖고 있고 또 한강대교가 바로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시면 용산입니다. 그래서 용산, 여의도, 강남권에 있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몰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밑에 지금 7호선 장승배기역도 있기 때문에 1호선과 9호선, 7호선을 다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6구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보다는 아무래도 7호선 장승배기역이 좀 더 가깝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편의시설 살펴보면 노량진역 쪽에 이제 뭐 학원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되어 있고요. 또한 동작구 특성상 굉장히 근린공원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한강 시민공원 가깝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여가생활 즐길 수 있는 부분도 큰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노량진 재정비 촉진구역 관련돼서 설명을 좀 입주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총 8개의 재개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역별로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효용성도 떨어지고 좀 난개발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뉴타운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뭐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서로 연계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 재개발은 뉴타운이라는 그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간단하실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른 곳은 6구역과 2구역입니다. 노량진 2구역이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은 2구역이 가장 빨랐습니다. 근데 이게 시공사 선정이 되었다가 시공사가 변경됨으로써 6구역이 조금 더 속도를 추월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6구역과 2구역 같은 경우, 근데 6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속도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사업 시행 인가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 관리 처분까지 가는 단계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 단계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간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아셔야 될 좀 특징은 6구역을 지금 지도상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또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위쪽이 지금 1구역입니다. 근데 이 지금 도로 인접선과 6구역이 만나는 이쪽에 갖고 계신 조합원들, 이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조합원들에게 여러 가지 그 정산 부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걸쳐 있다 보니까 6구역과 그래서 이제 사업이 조금 속도가 늦어졌었는데 요번에 서울시와 임시총회를 좀 개최를 하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이쪽에 1구역 쪽에 위치되시는 분들을 필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 6구역으로 넘어가시든 1구역으로 넘어가시든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라. 또 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6구역으로 넘어가시든 2구역으로 넘어가시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라라고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필지 정리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용적률도 사실상 처음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또 굉장히 좀 우수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장승배기형을 이용하시는 게 좀 빠르실 텐데 아무래도 상도 10주택 재개발 지역, 이쪽에 이제 상도 파크자이입니다. 상도 파크자이가 올해 8월 달에 입주를 시작하는데 현재 매매 금액이 한 7억 5천 정도, 30평대가 이 정도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6구역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좀 차후이지만 이것보다 금액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고요. 또 노들섬 복합문화기지는 2018년도 개장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 부분, 이제 서부 경전철 착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2020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세전역부터 쭉 내려와서 신촌을 거쳐서 노량진 장승배역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입니다. 이러다 보면 노량진 쪽 같은 경우는 1호선과 9호선, 7호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서부 경전철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연육교 연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노량진 같은 경우는 그 한강과 같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하시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서부터 한강 여의도로 이어지는 연결 구간을 만들어서 도보로 이동이 좀 편리하게끔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현재 동작구청에 위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장승배역 쪽, 6구역 바로 밑에 이제 지하철역이죠. 장승배역 쪽에 영도시장 인근으로 옮기면서 이쪽을 종합행정타운을 만들겠다. 그리고 현재 있는 동작구청 자리에는 종합 쇼핑몰이 들어갈 그런 이제 계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와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39.9제곱미터에서 지분이 한 12평 정도 되기 때문에 재개발치고는 이게 적은 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59.13제곱미터고요. 사업 진행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처분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는 GS건설과 SK건설의 컨소시엄을 지금 이루고 있고요. 현재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총 한 13개 동으로 한 1,400세대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이제 굉장히 선정이 좀 유리한데 이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력 평형이 한 24평과 32평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주비가 평균 한 2억 원 정도 지급을 좀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시공사 쪽에서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고요. 또 한 가지는 추가 분담금이 납부하는 시점이 100% 이제 잔금 시에 좀 납부를 하게끔 좀 그렇게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조합원들의 무상적으로 뭐 가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확장 부분까지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공사 선정 계약 조건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이다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 시 유의사항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안정적인 사업 속도로 진행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첫 번째 포인트로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구역의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변의 시세도 그렇고 또 시공사와 선정 계약 조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근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공 시까지의 임대 수익률이 조금 적습니다. 이제 기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임대 가격이 평상시에 있는 개발지가 아닌 곳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좀 적다는 부분이 조금 유의사항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매매가 분석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실제 이쪽에서 계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급매매입니다. 현재 주변에 형성되는 금액들이 평당 3천만 원 초반대에 많이 형성이 되는데 요 지금 매물은 평당 2,500선에 나오는 급매물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월세는 현재 1,050만 원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 시까지 임대차 수익을 계속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대출을 한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한 1억 6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도 파크자이가 30평대가 한 7억 5천 정도의 매매 금액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매매 금액은 조금 더 많이 향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량진 뉴타운 6구역 매물 설명해드렸고요. 매물 갈무리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은 이제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많은 서초구 양재동의 이제 3룸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이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건물 유형은 다세대 주택 3룸이고요. 대지 면적은 20.7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3.04제곱미터, 그래서 한 실평수가 13평형이 좀 더 넘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년 11월 달에 준공된 매물입니다. 전체 5층에 5층 매물이고요. 방 3개와 거실, 욕실로 이루어져 있는 3룸 매물이기 때문에 실거주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전세는 2억 8,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월세는 3천에 110만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2억 원 정도 가능하다고 봤을 때 전세 시에는 이제 4,500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원의 소액 투자가 그런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입지역과 임대 수요는 지도로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양재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3호선이 지나갑니다. 또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양재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여건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 매물지는 이 8번 출구에서 도보로 이동하시면 한 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남부순환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또 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도로망 같은 경우에 또 서초IC 경부고속도로 타기가 굉장히 또 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로망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강남이다 보니까 뭐 특별히 불편한 편의시설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제 생활 편의시설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녹지 공간들이 사실상 양재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점은 녹지 공간들, 뭐 말죽고리 공원이라든지 이 양재천 쪽으로 이런 여가 생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답답한 이제 도시권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여가 생활 즐길 수 있는 곳에 많이 분들이 찾으신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좀 들겠고요. 입지역권을 좀 살펴보면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강남대로를 따라서 또 신분당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시면 강남 외에 이제 경기권, 수원이나 판교, 분당 쪽으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장인 수요들, 분당이라든지 판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고, 특히 신혼부부 분들 같은 경우는 강남권 거주하시는 분, 강남권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또 이제 뭐 가족, 남편분은 뭐 경기권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양재역이 거주할 수 있는 가장 큰 곳이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전세로 들어오시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수요자들이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본인들도 그냥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실거주 수요로 전환하자, 그래서 살던 집에서 사실상 다시 실거주로 매매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재역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점을 아주 큰 장점으로 들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금 양재역 사거리 위쪽으로, 이쪽으로는 도곡동, 또 이쪽으로는 서초동입니다. 이런 보시는데, 근데 이게 사실상 아파트들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빌라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쪽으로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이 앞에 하나, 두 개 이면 도로까지는 대부분이 상업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 이 안쪽으로 밀집되어 있는 다세대 지역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밀려나신 분들이 대부분 삼호물산 지역까지 많이 내려오시는 경향들이 많은데, 사실상 입지역권은 삼호물산 쪽 양재역보다는 양재역과 신분당선이 껴있는 양재역 상단 쪽이 더 훨씬 더 입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R&D 센터가 조성 계획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용적률 완화 규정을 조금 줌으로써 대기업들의 이주 수혜를 좀 집중시키겠다라는 점을 첫 번째 포인트로 둘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포지구 재건축, 블루시티지가 이제 아무래도 재건축을 분양을 잘 성공리에 마쳤는데, 뭐 직접적인 개발 호재라기보다는 주변의 이제 지역 여건이 좋아지면서 일어나는 지역까지 상승 부분도 같은 개발 호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강남 순환도로 고속도로도 개통 예정이고요. 경부 고속도로도 지화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3룸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20.7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3.04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16년도 11월 달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전체 5층 중에 5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 3개와 거실,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3베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 2개와 거실은 굉장히 이제 구조상 앞에 전망이 좀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와 CCTV 설치되어 있고 20개 세대 규모로 준공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점 및 약점입니다. 선분양 물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분양 물건이다 보니까 직접 가셔서 보시죠.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 확인 부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에 2억 8,500만 원, 월세 시는 3천에 11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예상 금액은 2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에는 4,500만 원 투자, 월세 시에서는 1억 원 투자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3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한능빈 팀장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772-027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